자, 우리 이번에는 난수 생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난수, 랜덤 넘버. 그래서 무작위수라고 이제 번역도 하는데 그냥 난수 하기도 하고 랜덤 넘버 그냥 쓰기도 하죠. 그래서 임의의 수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나오는 수들의 열, 이건 이제 난수의 열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은 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아, 우리 보통 이런 통계적 처리라든지 어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쓰려면 그렇게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난수들 가지고 뭘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많은 수의 난수가 빨리 필요한데 그때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 난수처럼 생겨 보이는 그런 난수들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어차피 숫자의 열 개념인데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리적 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수리적 식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그 수가 다음에 뭐가 나온다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지 모르죠. 그걸 해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난수들을 보통 이제 의사난수 또는 유사난수, 영어명은 이제 슈도 랜덤 넘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형태를 컴퓨터로 구현해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르는 어떤 숫자, 수들의 열, 난수죠. 그런 것들을 뽑아놓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구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가장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구간, 미니멈에서 맥시멈, 그러니까 하한에서 상한까지에서의 실수의 임의의 수를 뽑는 거야. 이건 이제 균등 분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균일 분포. 그래서 일단 미니멈은 0으로 놨고 맥시멈은 10으로 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뭘 하냐면 R 유니폼 함수인데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헬프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우리 R 노름, Q 노름, P 노름, D 노름 했던 것처럼 유니폼도 여기서 보면 D 유니폼, P 유니폼, 그다음에 Q 유니폼, R 유니폼에서 확률 분포 형태의 DPQR 형태가 붙어서 필요로 하는 분포 함수의 값, 그다음에 누적 분포, 그다음에 역 분포, 그러니까 역 분위수죠. 그다음에 랜덤 넘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처럼 양식이 이렇게 돼요. 몇 개를 뽑을까? n을 결정하고요. 미니멈은 얼마로 할까? 맥시멈 얼마로 할까? 이 얘기는 미니멈과 맥시멈 이 부분을 생략하면 0과 1이 디폴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실수를 뽑는 그런 형태, 수들을 뽑는 그런 형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미니멈, 맥시멈 0부터 10까지 중에 한 개를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구동해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건 좀 여기서부터 구동을 해야죠. 미니멈 맥시멈이 정의가 안 됐으니까 set.seed 1은 우리가 구동하지 않고 이거만 먼저 볼게요.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임의로 했더니 4.18 얼마가 돼요? 또 한 번 하게 되면 4.14 얼마죠? 또 한 번 이걸 해보면 이걸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8.47 또 한 번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랜덤 넘버 함수를 기동할 때마다 그 똑같은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무작위가 나오는 이런 형태처럼 0과 10 사이에 임의의 수가 추출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이제 수리적 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숫자에 나열됐을 때 예를 들어서 1부터 해서 쭉 1, 2, 3, 4, 5, 6, 10이 있다고 해보죠. 그 중에서 10개를 우리가 연속적인 3개를 뽑는다고 했었을 때 7, 8, 9가 나올 수도 있고 9, 10, 11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작점을 어디다 하냐에 따라 다 숫자의 열이 필요로 나오는 게 다르죠. 그래서 그걸 갖다 se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씨앗. 씨앗이 다르면 시작점이 다르면 다른 숫자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숫자들의 열에서 보면 수열 그 점화식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간단하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점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컴퓨터에 보면 내장 함수, 시간과 관련된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씨앗, 랜덤 시드의 형태로 해서 우리가 뽑아주게끔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컴퓨터에는 대부분 다 이 시뮬레이션에 쓰는 난수 생성기에는 그래서 시드의 개념과 생성기 개념이 이제 두 가지가 합치돼서 이 랜덤 넘버랑 뽑히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요. 자, 그런데 내가 랜덤 넘버가 해도 똑같은 수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남이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과정으로 했었을 때 똑같은 난수를 부여해서 그런데 그 똑같은 난수를 내가 무작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게 뽑힌다는 보장이 없죠. 그때 이제 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여기까지 볼까요? 이제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보면 하나 뽑는 거고 두 번째 건 두 개 뽑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다시 여기까지 같이 볼까요? 이렇게 보면 5개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또 구동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같아요. 9.08, 9.9 이렇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set.seed1이 이거는 난수의 시작점을 갖다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근데 이거는 1이라는 의미의 특정한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100을 쓰게 되면 당연히 또 그 결과는 달라요. 이처럼 100을 그대로 해서 또 하면 그대로는 똑같죠. 그래서 seed는 여기에는 임의의 수 마음대로 여러분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random uniform 형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실수가 아니라 정수를 뽑을 때도 필요해요. 주사위 던지는 걸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려면 그렇죠? 이럴 때 이제 하는 방식이 우리가 샘플 함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R 유니폼 함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미니멈과 맥시멈을 우리가 1에서부터 10까지로 할게요. 그 다음에 PROB는 지금은 일단 1부터 10까지 연속적인 수를 갖다 PROB라, 라지 PROB라고 놓는다고 할게요. 이것이 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샘플 미니멈 맥시멈 1 그러면 7이 뽑혔어요. 또 한번 구동해보면 6이 뽑혀요. 6이 뽑히기도 하고 또 4가 뽑히기도 하고 이렇게. 또 3개를 뽑고 싶다. 미니멈 샘플. 그러니까 요것처럼 R 유니폼의 함수적 인수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샘플 함수는 from to,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먼저 지정하고 몇 개를 뽑겠다 이렇게 돼요. 샘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양식을 볼까요? 샘플도 그래서 샘플도 help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random sample and permutations에서 sample x, size 해서 x 집합 어떤 집합 여기서는 집합 개념이 1부터 10까지의 개념의 의미를 가져요. 그걸 지정해주고 size 그 다음에 replace equal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equal null 이게 디폴트라는 얘기인데 replace equal false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복해서 뽑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복원 추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뽑아서 놓고 그냥 나머지 하는 거지. 뽑아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섞어서 뽑는 이런 걸 우리가 뽑지 않겠다는 얘기. 복원 추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를 비복원 추출 개념이 디폴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probability는 어떤 나올 가중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sample minimum max 3 하면 우리가 이제 3짜리를 볼까요? 3개 뽑히는데 일단 볼게요. 6, 2, 7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7, 13 이렇게 5개짜리도 뽑아볼까요? 38, 2, 1 10개를 뽑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3, 4, 6, 8, 6, 7, 5, 1, 9, 10 같은 숫자가 한 번씩만 나오지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죠. 이걸 우리는 보통 퍼미테이션이란 말을 씁니다. 이 참 풀로 돼 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서 이걸 좀 샵 버튼을 빼버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10개밖에 없는 11개를 뽑아라.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미니멈 맥시멈 구간상에서 정수의 중복을 허락한 난수 행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replace equal to인데 t만 써도 됩니다. true까지 써도 되고요. 이것처럼 true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t 뭐 잘못 쓰면 검은색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 9, 4, 2, 6, 7 한 번 더 뽑았고요. 1, 6, 9, 9, 9 이렇게 뽑기도 해요. 무작위 수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번을 던져도 뭐 1이 10번 연속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주 극히 드문 얘기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미니멈 맥시멈에서 15 정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리프레시컬 트루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뜨지 않고 구현이 돼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머니 속에 1부터 10까지 하나씩 들어있는 주머니를 이렇게 해서 하나씩이나 10개씩 똑같이 동등하게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지만 1은 1개, 2는 2개, 뭐 10은 10개 이렇게 해서 55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처럼 그 probability 개념이 이렇게 가중치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었을 때 그 가중치를 적용한 형태. 그래서 이와 같이 PROP 스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는 equal large PROP 내가 지정한 값. 그래서 보통 R에서는 스몰 문자가 다 우리 예하거의 개념, R에서 사용되어진 함수명이라든지 변수명이라든지 특정한 형태의 사용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 예하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다 스몰 문자로 되어 있어요. 거의 99.9%. 간혹 가다가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일부가 있는데 간혹 아주 희귀하게 만나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건 다 스몰 문자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혼동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언어가 있는 것은 대문자로 좀 바꿔놓으면 혼란의 여지가 좀 없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PROP를 이렇게 갖고요. 자, 그래서 미니멈 투 맥시멈까지 5인데 리프레시 컬 2로고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중복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PROP 이퀄 PROP니까 1보다는 10이 10배가 더 가중치가 있는 거니까 작은 숫자들보다는 큰 숫자 위주로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작은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보면 88387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10, 10, 5, 9, 8 당연히 이제 높은 자릿수가 높은 숫자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자 15개 정도 하면 그 현상이 더 크게 되고요. 이건 이제 15개나 되니까 몇 가지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다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샘플, 테이블 함수 표 만든 함수를 갖다 적용하면 쉽게 보이죠. 그래서 1은 한 번 나오고 2는 한 번 뭐 이런 형태가 나오고 3은 안 나온 상태가 되고 나온 것만 보여지니까 또 한 번 더 해보면 이런 식으로 10이 무려 5번이나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replace equal true를 안 하겠고 false를 하겠다. 디폴트니까 사실 안 써도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정의하기 나름인 건데 15, 7, 6, 1 중복되지 않죠. 10 그러면 이것도 8, 6, 2, 3, 90, 5, 7, 1, 4 1부터 10까지 한 번씩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볼 건 이제 뭐냐면 난수, 어떤 분포를 따른 형태의 난수. 그럴 때는 우리 분포 함수에 R자만 붙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이 R에서 제공되는 사실 R 정도에서 제공되는 난수 행성 함수는 좋게 잘 구성된 거거든요. 잘 만들어진 거.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개념에서 0과 1 사이죠.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했으니까 이게 몇 개예요? 10만 개의 데이터를 뽑아서 그거를 R, 라지 R 유니프로 놓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서 한번 좀 시각적으로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0부터 1까지고 자, 내가 여기 부분을 블락을 지정하고 런키를 누를 텐데 이쪽 부분, 아래쪽 부분의 커서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지는지 한번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제가 눌러볼게요. 누르자마자 여기가 벌써 이미 구성돼서 나왔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순식간에 10만 개 데이터가 뽑혀진 걸 의미합니다. 정말 뽑혔을까? 여러분도 한번 이걸 해서 지정하고 불러보면 알아요. 그럼 벌써 1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000개까지는 보여주고 뭐라 그래요? 99,000개 정도는 오미트돼 있다 그랬죠. 생략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뽑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뽑혀진 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도 주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몇 개의 막대기 개념으로 그리겠냐? 이게 브레이크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하고 frequency equal false니까 frequency니까 도수로 나타내지 마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야? 확률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빈도수 개념이 아니라 비율로. 그래서 하게 되면 이처럼 density라는 y축 좌표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뜨고요. 지금 그다음에 0부터 1까지 해서 요걸 30개 정도로 쭉 나누는 겁니다. 30개 등분.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정확하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일치되진 않지만 대충 어떻게 돼요? 경향성이 유사한 거죠. 물론 여긴 좀 많이 나타났고 여긴 좀 적게 나타난 거 있지만 뭐 이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자, 이걸 실제 난수 생성 함수가 아니라 유니폼 균등 분포 함수 0부터 1까지 균등 분포가 되려면 사실 요 면적이 1 되는 형태의 선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간색으로 해서 한번 시각적으로만 좀 비교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 투 맥시멈까지 0.01 단계로 해서 시퀀스를 만들어서 그것에 해당되는 형태의 유니폼의 덴시티 함수 값이 함수죠. 그걸 갖다가 해놓고 그 선 점들을 빨간 선을 가지고
이어서 굵게는 3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인 위스 개념이고요. 라인 타입이고요. 컬러는 레드로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선을 연결한 이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히스트라는 판넬 안에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에서 그거에서 필요한 부분에 선을 긋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빨간 높이 형태가 완전하게 이론적인 균등 분포예요. 근데 우리가 막 10만 개 데이터를 꺼내서 이 분포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막대 그래프, 즉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뭐 들기는 알긴 하지만 우리 얘기를 했었죠. 통계학은 이퀄리티 학문이 아닙니다. 유사성의 학문이지. 경향성의 학문이고.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 뭐 오르락내리락은 일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같은 높이만큼 있다라고 이게 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거죠. 자, 우리 정규분포 그래프도 그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한번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정규분포는 10,000개만 꺼냈습니다.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15인 상태에서의 10,000개. 그래서 10,000개 꺼내는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정규분포는 이제 이렇게 그 이산형 형태가 아니라 연속형인데 요것처럼 이와 같은 이 막대 그래프 타입 히스토그램이죠. 이것들을 부드럽게 그냥 우리가 요 막대 가운데 선을 대충 연결하는 이런 형태는 굴곡을 주지 않고 그냥 이어져 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런 타입으로 하는 density 함수를 만드는 형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갖다가 해서 그 선을 그어라. 파란 선으로 타입은 1타입 선을 갖고 하는 것이고 두께는 3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 이렇게 정도가 돼요. 자, 그 이제 이 10,000개의 데이터에 대한 밀도 함수 그래프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면적은 1이 되게끔. 자, 그런데 여기다 이론적으로 해서 여기서 보면 D노름 함수가 되죠. 이런 형태를 만족한 형태. 그걸 빨간 선으로 해서 똑같이 아까처럼 그려본 것과 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보면 완전하게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여기처럼 약간 벌어지는 형태도 일부가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R에서 제공되는 랜덤 노름 함수,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 함수의 형태의 난수 생성 함수인 정규분포를 따른 난수 생성 함수도 나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지수 함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익스포넨셜 함수가 지수거든요. 거기 R자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가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헬프 부분 가서 이걸 갖다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보면 exponential, 또 exponential distributio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exponential 함수는 DPQR 다 붙어 있어요. 똑같이 해서 여기도 이와 같은 인자를 갖는 형태의 10,000개의 데이터를 꺼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겁니다. 평균이 5일짜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히스토그램이고 지수분포 모양의 형태인데 얘를 갖다가 density 함수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사실은 연속 형태 이렇게 되거든요. 이쪽 0주에서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어느 형태대로. 그러니까 점근선 형태대로 가게끔 되는 이 y축 자체가. 근데 여기서 왜 파란색의 형태의 density 함수를 쓰면 이렇게 되느냐? density 함수에 대한 형태는 이 막대의 중간점을 잇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출발점이 이렇게 있다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쪽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저 치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론적인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D 익스포넨셜 함수가 쓰여집니다. 이것도.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형태. 그래서 보니까 이쪽 부분은 신경 쓰지 말라 그랬고요. 그 나머지에서 보면 여기서도 약간 벌어지는 타입이 일부가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R에서 제공되는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에 대한 난수 생성 함수도 상당히 이론적인 형태의 것을 잘 따르는 형태대로 무작위 수들이 뽑혀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항분포도 마찬가지여서 바이놈 함수거든요. 그래서 R 바이놈. 그래서 사이즈는 몇 개를 뽑고 어느 확률을 갖고 있느냐에 따른 형태의 10,000개 데이터를 꺼내서 똑같은 과정으로 본 겁니다. 히스트까지.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근데 그것도 라인, density 함수 형태로 우리가 하게 되면 똑같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론적인 형태의 D 바이놈 형태 함수를 갖다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건 여기서 이 것들 형태가 이렇게 꺾이는 이유는 이항분포는 연속형 형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들을 연속형 형태대로 해서
그냥 있다 보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당연히. 점점점들 연결한 선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요 정도 좀 차이가 그래프상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하죠. 이런 것들. 포화성 분포도 비대칭적인 형태의 어떻게 돼요? 이산형 분포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봤는데 만 개 데이터를 꺼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density 형태대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것도 이론적인 형태랑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가지. 그래서 이 R에서 제공되는 난수 행성 함수가 많은데 이 난수 행성 함수는 믿고 써도 될 정도다. 그냥 통계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구현할 때 난수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때 이런 정도로 난수를 생성해서 이미 인증받아서 쓰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들을 안심하고 이런 데 쓰셔도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아래서 난수 생성, 난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못했지만 뭐 임의의 무작위의 수라는 형태가 되고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르는 난수 어떻게 뽑을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함수인데 다 분포 함수에 R자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되는 이 분포 형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고자 하는 난수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에 쓰는 이제 값들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난수 행성을 받고 또 다음 주제에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